두 번째, 연말정산 현황 및 지급명세서 내역 파일 작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지급월 기준이에요. 원천세 신고서는. 그래서 대부분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 수가 적은 경우 그렇게 많이 신고들 하실 거고, 직원이 많은 데들은 귀속월과 지급월을 똑같이 신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급여날이 말일이면 가능하죠. 왜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정산을 할 거니까. 근데 급여날이 5일, 10일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산을 다 해서 급여 계산을 해서 주지만 10일 같은 경우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요거는 지금 여기 귀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귀속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속월. 근데 지급과 지급월하고 귀속월이 다르다. 그러면 귀속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급월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귀속월 기준으로 이 파일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소득 자체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 내가 1월 지금 10월 11월이니까 10월 달에 근로를 하고 11월 10일 날 급여를 받았으면 나의 소득은 10월 달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로 잡히게 되면 1월부터 12월 것까지 그게 이제 내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원천세 신고한 내역이에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보면 이 부분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나열된 게 좀 안 보여서 그런데 좀 이따 엑셀 파일로 이렇게요. 이렇게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 부분은 근로소득 급여대장 지급한 내역이에요. 다른 소득은 입력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급여대장처럼 없는데 여기 근로소득은 있는 거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이 필요 없거든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에서 나온 세액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소득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4대 보험이잖아요. 예수금하고 연결이 또 되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회사 부담분은 또 얼마이겠구나,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얼마이겠구나, 또는 이걸 가지고 기속월 기준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되지만 장부에 표현을 할 때는 귀속월로 우리가 인건비 분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급여 가지고 총 급여가 2억 4,300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또는 원가명세서에 있는 급여를 다 포함해서 6개월 거는 상반기 거는 2억 4,30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맞춰보는 거죠. 손익계산서랑도 내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를 잘 했는지, 회계 처리를 잘 했는지. 물론 이제 결산을 보면 또 딱딱 맞아 들어가긴 할 건데 그렇게로도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회계법인 다닐 때 팀원들이 있었을 때 막 결제를 몇백 개를 봐요. 그러니까 결제를 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있겠어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이제 다 출력을 해오면 이것도 같이 출력을 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여기에는 인건비 내역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원천세 신고한 것과. 그래서 이 인건비 내역, 이 총액이 손익계산서의 원가명세서의 그 금액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도매업이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제조업이라고 하면 손익계산서하고 제조원가명세서에 인건비 들어갈 거잖아요. 그 두 개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어쨌든 이 총액과 같은지, 이것과 안 맞으면 안 봐요. 이거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패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또는 지급명세 제출이 끝나고 나면 원천세 신고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맨 앞에 요거를 같이 첨부를 해놨었어요. 이것과 이제 각종 지급명세 제출하고 나면 접수증이 있을 건데 그 접수증과 요거가 같이. 그러면 이걸 보면 또 이제 첫 페이지이긴 한데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이 회사는 근로소득 있고 퇴직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 이렇게 소득이 있구나 라고 그걸로도 이제 또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4개의 소득이 있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4개의 접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수증이 없으면은 아, 이 사람이 뭐 이거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뭐 물론 이거 쓰려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거를 안 하면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파일을 만든 지가.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해서 그리고 약간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맞겠지 하고 지급명세 제출 연말정산을 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 그때 밑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 거기는 근로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여 입력을 할 때 그때는 뭐 엑셀 업로드 뭐 이런 게 없었던 때여가지고 급여 자료 업로드 없었던 때라 그냥 급여 자료가 있으면 그 종이 출력을 해서 다 입력하는 때였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그 전월 급여를 복사해 오죠. 급여 자료. 근데 저는 보통 급여 상여를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얘가 급여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신고이기 때문에 또 원천세 신고는 딱 한 번 들어갔는데 한 번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전월급여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전월급여 복사 나오면 뭐 복사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미 그 한 번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된 상태인데 1번으로 급여를 선택을 하니까 없잖아요. 복사된 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급여가 2번 들어간 거죠. 그때 11월 달이었거든요. 2번 들어가서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연말정산을 하는데 해서 이제 다 줬어요. 업체한테 원천징수 영수증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차장님이 이분은 급여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로 봤는데 징수부로 봤는데 한 달에 11월 달이 전월보다 2배인 거예요. 봤더니 이제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연말정산 끝냈다 그랬죠. 끝내면 연말정산 할 때 보험료 공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험료 공제. 근데 그 보험료 공제할 때 여기 건강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이 더 들어갔잖아요. 한 달치가. 그러면 그 보험료 공제를 다시 불러오게 하려면요. 다시 불러오게 하면 기중에 내가 연말정산 하겠다고 입력해 놓은 자료가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러오게 하면서. 그래서 또 하나씩 다 원천징수 영수부 이렇게 징수부 보고 이제 11월 달 한 달치는 삭제해 버리고 그거 다 하나씩 해서 계산해서 하나씩 다 입력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원 진짜 많은 데는 그냥 이걸 써야 되겠다. 거기 직원이 많았는데 직원이 많고 소득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잘했겠지. 난 나를 믿었는데. 그래서 연말정산 다시 했는데 또 이제 줬는데 거기는 업체 규모가 컸거든요. 신뢰성이 살짝 떨어지죠. 이게 약간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직원 많은 데들은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거는 같아요. 제가 그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이 한 8년 정도 됐을 때 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아니 뭐 우리 그 직원이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 업체는 상관이 없죠. 누가 했든 뭐 세무대리인이 한 거는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여기 상단 이 부분은 원천세 신고서상을 1월부터 12월까지 쭉 기재를 한 거예요. 요거는 프린트, 출력된, 신고된 그걸 가지고 하고요. 최종 신고서 있죠. 수정 신고했으면 수정 신고한 내역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데이터와 이 신고된 내역이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으면 이제 맞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 급여에는 과세급여도 있지만 비과세도 있는데 비과세는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이 있는 게 식대하고 차량 유지비는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육아수당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육아수당은 제출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기는 비과세지만 세금 계산은 안 되는 거지만 제출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과세라도 달리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급여액이 이번 달에 이거는 이제 급여대장 총액을 쓰는 거니까 4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식대비과세는 30만 원이었고 뭐 차량 유지비는 뭐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기타 비과세 뭐 제출분 해서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육아수당 같은 제출 비과세 모아놓은 거죠. 이거를 구분 표시해 놓는 게 이거는 비과세지만 이제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하단에 지급명세서 맞출 때 제출비과세는 급여 총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빼버리면 원천세 신고하고도 안 맞고 지급명세서하고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식대 차량 유지비 되어 있지만 차량 유지비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따로 해놓은 거고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제출비과세는 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넣든지.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뭐 본인이 많이 하실 거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거니까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급여대장 한 달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4천만 원 중에 비과세는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비과세는 90만 원인데 미제출되는 비과세가 70만 원이니까 총 제출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되는 금액은 3천 얼마죠? 3,990만 원이에요. 3,990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자동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 금액이 이쪽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굳이 여기다 입력을 안 합니다. 밑에 급여대장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행상황신고서하고 급여대장하고 내가 맞게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자동 계산 되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대장을 입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서에 그 금액을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급여대장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총액으로 이행상황 신고서에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산에 있는 데이터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연말정산 했는데 데이터 한 번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업체한테 그 자료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업무를 하더라도 뭔가 잘못 복사가 되고 뭐 이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거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경력이 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팀제도 좀 맞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되어 있고 팀원들한테 어떤 업무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완전 서브 업무만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업무를 잘했는지 내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관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이제 직원이 많으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했던 거였고, 차라리 그때 그렇게 발견이 된 게 다행인 거죠. 지급명세 제출 시기까지 지나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되면 몇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연말정산 다시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직원들이 다른 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 경정청구도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엄청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에 이런 자료도 뭐 제공을 해주는데, 전 이게 이제 딱 확정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현재 프로그램상에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 데이터와 프로그램상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죠.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삭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삭제되어 있으면 이제 과소 제출돼가지고 가산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이행상황 신고서에 보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월 근로소득 검색하는 거, 기능모음 쪽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월 근로소득 해가지고 이런 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데이터가 있는 거, 데이터가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 근데 이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 패턴이 비슷하구나, 또는 갑자기 여기 3,500이었는데 갑자기 5,000을 확 찌었어요. 또는 6,000으로. 이때 내가 뭔가 중복으로 입력한 건 없나?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가 봤으면 아까 두 번 중복으로 급여가 입력되었을 때 딱 튀었을 텐데, 5,000이었으면 두 번 입력되었으면 1억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체크를 안 했던 거죠. 너무 이제 믿었던 거죠.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조로한 금액이, 아까 이건 엑셀 파일인데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건 이제 합계는 맨 끝에 이제 1월부터 12월 것까지 신고한 내역의 전체 합계에 나온 거거든요. 이 금액과 6억 4백과 여기 6억 4백이 같아야지 맞는 거죠. 이게 다르면 지금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든지 내가 뭔가 입력을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것도 원천세도 이렇게 기납부세,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으면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원천세 신고한 내역인 거지, 이제 근로소득은 앞으로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신고된 것만 현재 맞는 거. 그래서 나중에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금액과 맞는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한 것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급여대장 작성했으면 우선 이 상태로 1페이지가 된 거예요. 1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는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